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산점도와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점도, 두 별량 xy의 순서쌍을 좌표로 나타낸 점을 좌표평면 위에 나타낸 그림을 x와 y의 산점도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산점도를 이용하면 두 별량 사이의 관계를 좀 더 쉽게 알 수 있다. x가 증가할 때 y도 어떻게 증가하는지 이런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x, y에 이걸 뭐라고 한다? 산점도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상관관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별량 x, y 사이에 x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y 값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이 있을 때 x, y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별량 x, y에 대하여 x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y 값도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을 때 두 별량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고 있죠. 이럴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커졌을 때 양의 상관관계고요. x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y 값이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걸 음의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x는 증가하지만 y는 점점 감소하고 있죠. 이때 이거를 음의 상관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별량 x, y에 대하여 x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y 값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 두 별량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 이러한 경우들은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있어야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됐으면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볼게요. 다음 산점도 중 상관관계가 없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쵸? 1번 있다라고 했습니까? 없다라고 했습니까? 없죠? 2번도 없고 3번도 없네요. 4번은 양의 상관관계, 5번은 음의 상관관계로 있다. 그래서 정답이 1번, 2번,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다음 중 두 별량 사이의 상관관계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자동차의 수와 연간 석유 소비량, 자동차 수가 많아지면 석유 소비량도 늘어나겠죠. 그쵸? 양의 상관관계. 도시 인구와 연간 전기 사용량, 인구가 많아지면 전기 사용량도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산의 높이와 기온.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온은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이거는 음의 상관관계죠. 그래서 세 번째 게 먼저는 다르구나. 네 번째, 통화거리와 통화시간. 거리가 길면 시간도 오래 걸리겠고, 통화시간과 전화요금. 통화시간이 많아질수록 전화요금도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양의 상관관계로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25명이 있고 3월과 4월 동안 지각한 횟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산점도이다. 4월보다 3월에 많이 지각한 학생 수를 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동그라미 쳐보면 되겠죠. 4월보다 3월에 더 지각한 학생이 더 많은 경우로, 그쵸? 1부터 보면은 이거는 볼 수가 없을 거고 2에서 봤을 때는 얘가 되겠죠. 3월에는 2번 우리가 지각을 했는데 4월에는 한 번 한 거죠. 그쵸? 여기 2번, 그쵸? 여기 한 번, 그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동그라미만 잘 치면 되겠거든요. 여기서는 3월에 3번 한 애는 4월에는 한 번 한 거고, 얘는 여기서는 4번 한 거에서는 얘만 되겠죠. 5번 한 거에서는 3월 기준으로 볼게요. 얘만 되겠죠. 그 다음에 6번 한 거에서는 얘까지 이렇게 될 거고, 그쵸? 그 다음에 7번 한 거에서는 이거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합쳐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그럼 얼마입니까? 총 몇 개죠? 이거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1개. 그쵸? 그래서 여기 11개. 그래서 11개가 아니라 학생 수라고 했기 때문에 11명. 그쵸? 그래서 11명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학생 수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1, 12, 13, 14. 그래서 총 25명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도 볼게요. 오른쪽은 미순회 반 학생 15명의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영어 점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점수의 합이 160점 이상인 학생 수를 구하세요. 그래서 이 점수와 여기 있는 점수를 합쳐서 160점 이상이 되는 걸 우리가 찾으라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찾아보면 60점일 때부터 볼게요. 60점일 때 이거 80점인데 합쳐도 140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는 없겠네요. 그럼 여기 70점이죠.
그쵸? 70점과 여기 80점인데 합쳐줘 150점이니까 안 되네요. 근데 여기는 90점이죠. 여기 90점 라인인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일 때 될 것이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80점일 때 봤을 때 80점일 때는 얘는 안 되죠. 여기가 50점으로 나오는 거니까 기말고사 때. 그래서 얘. 그쵸? 그래서 얘도 우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90점일 때 여기 60점일 때는 안 되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없고 100점일 때는 여기 90점과 여기 다시요. 100점일 때는 여기 90점과 100점일 때가 우리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될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총 몇 명이 나온다? 4명. 이렇게 우리가 정답을 구할 수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문제도 보도록 하죠. 오른쪽은 영인의 반 15명의 어제 오늘의 수면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다음을 구하시오. 오늘 7시간 이상 잠을 잔 학생 중 어제 6시간 이상 잠을 잔 학생 수. 그쵸? 오늘 7시간 우리가 잠을 잔 거니까 여기부터 우리가 봐줘야 되는 것이죠. 그쵸? 그러면서 어제 6시간 이상 잠을 잔 친구를 우리가 또 살펴보면 되는 것이죠. 어디가 되는 것이죠? 같이 우리가 동그라미 쳐주면 여기 되는 것이죠. 그쵸? 6시간 여기 있고 오늘 여기 7시간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도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였을 때는 얘는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여기보다 이상인 걸 봐줘야 되는 거니까 얘도 또 안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또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얘 이렇게 있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그쵸?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동그라미를 쳐보면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총 몇 명이다? 우리가 5명. 어제와 오늘의 수면 시간의 합이 가장 작은 학생의 오늘 수면 시간은 그래서 어제랑 오늘이랑 더했을 때 가장 작은 녀석은 얘죠. 얘. 그쵸? 총 몇 시간이니까? 4시간이니까 이럴 때 오늘 수면 시간, 오늘 몇 시간 잔 거죠? 2시간. 어제도 2시간 잤잖아요. 그래서 2시간이 정답이 되겠다. 이해되시죠? 함수 fx에 대하여 이거가 성립할 때 다음의 값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할 때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함수는 항상 fx로 표현하고 싶어 해요. 이런 식으로 x가 아닌 다른 거가 있으면 무조건 치환입니다. 뭐라고요? 치환입니다. 그래서 얘를 어떠한 t라고 이렇게 우리가 치환을 한번 해보죠. 그럼 x 빼기 1을 우리가 t라고 치환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가 x가 1로 가는 거 있죠. 얘를 이제 좌변으로 넘겨주면 x 빼기 1은 0으로 가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x 빼기 1이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헌데 얘가 바로 지금 t인 거죠. 그쵸? 그래서 리미트 t가 어떻게 된다? 0으로 갔을 때 ft는 4가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t라고 써도 되지만 이 문자들을 우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x로 바꿔도 되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x로 바꿔서 우리가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 그럼 얘는 지금 어디로 수렴한다? 4로 수렴하고 있다. 그쵸?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다? 나누고 있습니다. 얘가 4로 수렴하고 있고 여기도 수렴하는 값들이 있고 그쵸? 그럼 여기도 수렴하기 때문에 각각 어떻게 해서 나눠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이 fx 빼기 1 이렇게 하나 써주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3fx 더하기 2 해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따로따로 쓸 수가 있죠. 2가 튕겨 나오고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fx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빼기 1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3 쓰고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fx 쓰고 더하기 2 이렇게 우리가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가 지금 얼마죠? 4죠. 우리가 여기서 4라고 수렴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2 곱하기 4 그래서 8에다가 1을 빼니 7이 되고요. 3 곱하기 4 12에다 2를 더해주면 14 그래서 정답이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들을 조금 어려워해서 다른 예제도 하나 들어볼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x분의 fx가 2012다. 이렇게 있고요. 리미트 x가 2로 갔을 때 x제곱분의 4분의 fx 빼기 2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은 더 건들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 f에 x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쵸?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얘를 우리가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fx로 표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따라서 x 빼기 2를 t라고 치환을 해주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을 좌변식으로 넘겨주면 x 빼기 2는 0으로 가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로 써준다라고 하면 리미트 t는 0으로 가는 것이고 분자는 ft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x제곱 빼기 4를 분모에 나와 있는 얘를 다시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t로 표현하는 거니 이 분모도 다 t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x 빼기 2를 t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x는 이거에 의하여 x는 t 더하기 2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t 더하기 4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리미트 다시 t가 0으로 갔을 때 t분의 ft와 맞습니까? 곱하기 t 더하기 4분의 1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t를 다시 x로 다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쵸? 그쵸?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되는 게 얼마죠? 2012죠. 그래서 여기는 2012가 나오고 곱하기 우리가 t에다가 0을 이렇게 대입을 하니 얼마가 나옵니까? 4분의 1이 나온다. 그쵸? 그래서 정답이 얼마다? 503이다. 이러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문제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하나 또 문제 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써 놓을게요. 이 문제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fx가 무한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2배 fx 빼기 gx가 2로 이렇게 수렴한다. 이 조건 하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리미트 x가 무한히 갔을 때 3fx 빼기 gx 빼기 1 분의 fx 더하기 2gx 더하기 1에 대한 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볼게요. 얘는 지금 무한히 발산하고 있고 얘 자체는 지금 2로 수렴하고 있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주냐면 얘를 치환합니다. 얘를 어떠한 hx로 우리가 치환을 하자.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리미트 x가 무한히 갔을 때 hx라는 것은 2로 수렴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 2배 fx는 hx 더하기 gx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쵸? 얘를 넘겨서 이렇게 쓸 수 있고 따라서 여기서 fx라는 것은 뭐라고 써도 되겠습니까? 2분의 hx 더하기 gx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써주면 조금 난해해집니다. 왜냐하면 얘가 무한히 가기 때문에요. 이렇게 써주는 게 아니라요. 얘를 지우고 어떻게 하냐면요. gx를 우리가 fx로 다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뭐라고요? gx를 fx라고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fx가 무한히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가고 있는 거죠. 그쵸? 얘가 이렇게 무한히 가고 있기 때문에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요 전체가 표현이 되면 우리가 최고창의 개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gx, 그쵸? fx가 아닌 gx로 식을 표현하다. 그러면 이 fx 빼기 hx라고 둘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럼 이걸 어떻게 하자? 분모 분자에다가 대입을 하자. 그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3fx에다가 이제 빼기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이거에다가 더하기 hx 맞습니까?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분자는 어떻게 쓰죠? fx 쓰고 이제 2배로 들어가면 4fx 빼기 2hx 더하기 1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fx 더하기 hx 빼기 1이고 분자는 5fx 빼기 2hx 더하기 1인데요. 이 h라는 것은 2로 수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2로 이건 수렴하고 fx는 무한히 우리가 발산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얘네가 어떻습니까? 서로 같은 것이죠. 그쵸? 무한히 갈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자?
최고창의 개수만 봐도 된다. 아니면 양변을 fx로 이 상태로 나눠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정답은 뭐로 나옵니까? 이것분의 이거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얼마가 된다? 우리가 5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fx로 양변을 나눠도 되겠습니다. fx로 나눠볼까요? 여기다가 써본다라고 하면 fx로 나눈다고 하면 1 더하기 f분의 h 그 다음에 f분의 1 이렇게 쓰고요. 5 빼기 f분의 2h 더하기 f분의 1인데 얘가 무한히 가고 얘는 상수니까 무한대분의 상수는 0으로 가죠.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고 0으로 가기 때문에 1분의 5 즉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예제들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떠한 내용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산점도와 상관관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쵸? 두 별량 XY 순서쌍을 좌표로 하는 점을 좌표평면에 나타낸 것을 산점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상관관계,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상관관계가 없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쭉 풀었죠. 그쵸?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들 우리가 상관관계 할 때는 어떻게 하자? 표시를 잘 하면서 해결해 나가자. 그래서 밑에 문제도 우리가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표시만 잘하면 x와 y의 관계를 잘 찾아서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